과연 보험금은 받을 수 있냐? 보험사에서는 100% 안 주는 게 맞아요. 근데 약간에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실무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워요. 어떤 경우에 그럼 인정을 받느냐?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 기자 김승동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 변호사 최혜원 변호사입니다. 살다 보면 너무너무나 현실이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이 종종 계십니다. 이분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과연 보험금은 받을 수 있냐 고민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요. 자살은 고의로 보험사고가 일어난 거잖아요. 보험금을 지급하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생명보험회사는 보험계약하고 2년이 지나면 사실 또 자살도 보험금을 지급을 해요. 생명보험사가 담보하는 사망보험금 중 가입한 지 2년이 지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더라도 보험금이 나온다. 네, 그러니까 네네. 오늘은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이 자살에서 보험금이 다퉈지는 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하나는 자살인지 아닌지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바닷가에서 발견이 됐거나 아파트에서 추락해서 있는 분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분이 자살했는지 사고인지 그걸 누가 알아요? 그런 그렇죠. 경우 이제 보험사에서는 자살로 보고 보험금은 안 주고요. 그런 경우라면 반드시 다투셔야 돼요. 이거는 받을 가능성이 좀 있는 편이고요. 두 번째는 자살 자체는 다툼이 없어요. 예컨대 목을 맸다든지 네. 아니면 나 죽을 거야 하고 유서 쓰고 투신한 거거나 이 경우에는 사실 자살인 게 맞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뭐 100% 안 주는 게 맞아요. 근데 약간에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러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자살을 했지만 의사결정을 판단할 수 없는 소위 말하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준다. 약간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에 있으니까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되게 판단이 어려워요.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게 어떤 거냐. 보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주, 소위 피림이 끊겼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그런 경우에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모르고 자살을 하는 경우가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되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정신적인 질환이 있으신 분들, 뭐 우울증이라든지 정신분열 등으로 내가 뭐를 하는지를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자살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도 다투실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막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물론 승소한 사례도 있고 뉴스를 보시면 이런 경우 승소한 사례들이 많은 것처럼 맨날 나와요. 근데 실무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워요. 어떤 경우에 그럼 인정을 받느냐. 첫 번째, 자살인지 아닌지 다툼이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상대적으로 수월을 하는데 유족들이 맨 처음에 이런 변산체가 발견되면 경찰 조사를 받아요. 네. 진술을 하는 게 있는데 진술 내용이 중요하죠. 왜냐면 자살의 이유가 없었다. 네. 그런 내용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유리하고 주변 사람들 진술도 있습니다. 예컨대 나하고 내일도 만나기로 했고 누구누구는 자살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 그리고 또 그런 경우에는 유서가 없잖아요. 이 유서가 되게 중요해요. 이런 부분을 계약자 측에서 다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살이 아닌 거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 사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이거는 좀 난이도가 있는데요. 음주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이 있어야 돼요. 뭐 0.25% 이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아주 예외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이 안 됐는데도 인정된 사례가 있기는 해요. 혈중 알코올 농도는 측정이 안 됐지만 이분이 드신 술의 양이 측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분이 혼자 술을 먹었는데 그 계산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걸 보니까 짧은 시간에 뭐 20병 먹고 소주 아, 예. 그런 게 입증이 되고 CCTV가 많잖아요. 비틀거리는 게 촬영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딱 보면 아 이건 만취구나 이렇게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근데 또 판사님 개인 성향도 중요하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안타까운 게 혈중 알코올 농도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혈중 알코올 농도 자체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사망을 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가 있는데 술을 먹고 직후에 사망하면 예. 바로 사망을 안 하고 식물인간 상태로 한 달 정도 있다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이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당사자의. 식물인간이 어떻게 동의를 합니까? 네. 결과적으로 거의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은 중에 하나가 자살한 것 자체는 맞는데 우울증이 있다든지 네. 이런 경우에도 이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분쟁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병원에서 치료했던 내역들 그런 게 중요하고요. 의사 선생님들은 생각보다 되게 자세하게 적으세요. 그런 내용을 잘 확보를 하셔야 되고 그런 분들이 또 특징이 이 자살을 처음 시도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거에도 몇 번 자살 시도하고 그런 게 입증이 된다면 자유로운 의사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다. 예외적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고 판단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고 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는 또 유족들 입장에서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안 같아요.
특히 생명보험사의 약관에는 2년이 지나면 자살일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도 보험금을 잘 주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물론 저도 제가 하는 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제가 경험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또 제가 생보사에도 근무를 했는데 2년 지나면 그 묻지 않고 지급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생보사 얘기고 손보사는 이런 게 없거든요. 아예. 손보사는 결국은 쟁점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심신상실 상황이었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네. 따진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리고 이게 법원에 가면 이건 계약자가 다 입증을 해야 돼요. 주변인 진술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렵죠. 유족이 나의 지인이 아닌 사망한 분의 지인에 가서 이 사람이 자살할 이유가 없었다 이런 거를 받으셔야 돼요. 가끔씩 사망 상태의 심리를 사후적으로 법의학자 이런 분들이 의견서를 써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딱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말하기가 애매한 게 그거 가지고 대세가 정해지지는 않아요. 대세는 딴 거로 정해지는데 의견서가 있으면 대세에다가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가족분께서 혹은 지인분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을 때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보험 중에서 사망보험금을 받는 것도 사실상 유가족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니까 이 영상 보시고 만약 비슷한 사례가 있으면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분쟁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